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대 문헌 속에 달이 없었던 시대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구 곁을 맴돌며 밤하늘을 밝혔을 것만 같은 저 달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 공간에서 날아와 지금의 자리에 정박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달을 자연적으로 생겨난 평범한 암석 위성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기록들과 현대 우주 과학이 밝혀낸 데이터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문명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달 이전 시대의 충격적인 진실과 미국 항공 우주국의 달 지진 실험이 폭로한 비정상적인 결과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자연의 기적이라 불리던 달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의 실체. 지금부터 달의 뒷면에 숨겨진 기괴한 미스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바라보는 달은 태양계 내에서도 비정상적일 만큼 기이한 물리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달의 크기와 거리부터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달은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공교롭게도 지구와의 거리 역시 태양보다 400배 가깝습니다. 이 기이한 비율 덕분에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달은 완벽하게 같은 크기로 보이며 개기일식이라는 경이로운 우주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행성과 위성이 얽혀있는 이 거대한 태양계 안에서 오직 지구와 달만이 이러한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달은 항상 같은 면만을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은 수십억 년의 우주적 우연이 겹쳐 만들어낸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요? 현대 주류 과학계에서는 거대한 행성이 원시 지구와 충돌하여 그 파편이 뭉쳐 달이 되었다는 거대 충돌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달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이례적인 금속 성분들이나 지구와는 이질적인 구성 물질들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모순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우리는 아주 오래전 지구 곳곳에 고대인들이 남긴 기묘한 역사적 텍스트에 주목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아르카디아라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스스로를 프로셀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번역하면 달 이전의 사람들 혹은 달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 아르카디아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아르카디아 원주민들은 밤하늘에 달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척박한 땅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화적 비유로 치부하기에는 묘사가 너무나 확고하고 구체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록이 대서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고원지대에 살았던 치부차 부족의 구전 전승에는 달이 없었던 캄캄한 시대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서사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밤하늘에 달이 없었으며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구체가 하늘에 나타나 칠흑 같은 밤을 밝히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줄루족 전승에서도 두 명의 거대한 존재가 불을 뿜는 용이 뱃속에서 거대한 알을 꺼내어 하늘로 굴려 올려 달을 만들었다는 창세 신화가 전해집니다.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바다와 대륙으로 단절되어 전혀 교류가 불가능했던 고대 문명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고대인들의 기록처럼 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거대한 구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황당해 보이는 고대 기록들에 섬뜩할 만큼의 현실감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이성적인 현대 과학이었습니다. 1969년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유인 착륙을 성공시킨 미국 항공 우주국의 아폴로 12호 임무에서 과학계를 발칵 뒤집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달 표면에 정밀한 지진계를 설치한 뒤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달 착륙선을 이륙시켰습니다. 그리고 궤도에 합류한 뒤 임무가 끝난 착륙선의 하단부를 달 표면에 고의로 충돌시켰습니다. 달 내부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대규모 인공 지진 실험이었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달 표면에 격돌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소의 과학자들은 지진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충돌 직후 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쇠종을 친 것처럼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꽉 찬 암석 행성에서 지진파는 저항을 받아 흡수되므로 보통 몇 분 안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달의 진동은 무려 55분 동안이나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진동의 파형 역시 암석층을 통과하는 불규칙한 형태가 아니라 속이 텅 빈 금속 구체에서나 나타날 법한 매우 일정한 파동이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과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달이 마치 거대한 티타늄 종처럼 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듬해인 1970년 아폴로 13호 임무에서는 더 무거운 중량의 거대한 3단 로켓을 달 표면에 충돌시켰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의 진동이 무려 3시간 20분 동안이나 이어졌으며
지진파는 달의 중심부를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껍질 표면을 따라 겉돌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달의 내부가 속이 빈 거대한 공동 상태이거나 외부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금속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데이터가 세상에 발표된 직후인 1970년 소비에트 연방의 과학자 바신과 세르바코프는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달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지성체에 의해 창조된 거대한 우주선이라는 이른바 우주선 달 가설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가설에 따르면 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아니라 속이 텅 빈 거대한 인공 요새입니다. 달의 겉면을 덮고 있는 얇은 암석층 아래에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견고한 금속 장갑판이 존재하며 이 강인한 껍질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소행성의 충돌을 튕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달 표면의 분화구들은 그 거대한 폭에 비해 깊이가 비정상적으로 얕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엄청난 폭을 가진 거대한 크레이터조차도 파인 깊이는 불과 몇 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운석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달 표면에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암석층 아래에 있는 뚫을 수 없는 단단한 금속 방어벽에 부딪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폴로 임무를 통해 지구로 가져온 달 표면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지구에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힘든 순수한 티타늄 성분과 우라늄 236 그리고 넵투늄 237과 같은 희귀 원소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합금 형태의 금속들은 극한의 고온을 견디는 재련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으며 현대 항공우주 산업에서 우주선의 외벽이나 심해를 탐사하는 잠수함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극도로 강한 물질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무심코 창밖을 통해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창백한 빛 뒤에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거대한 우주적 비밀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 달이 없던 캄캄한 밤하늘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세계 곳곳 고대인들의 잃지 않은 기록. 거대한 금속 종처럼 수시간 동안 공명하는 달의 비정상적인 진동 데이터. 표면을 덮고 있는 인공적인 첨단 금속 화합물과 비정상적으로 얕은 크레이터들까지. 이 모든 파편화된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문헌들은 단 하나의 소름 끼치는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지구에 인류라는 생명체가 번성하기 시작할 무렵 그 누군가가 이 거대한 관측소를 지구 궤도에 조용히 정박시킨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대자연의 우연한 기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완벽한 크기와 거리는 누군가의 치밀하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궤도일지도 모릅니다.